황홀한 출산 제1부 황홀한 출산을 위하여 1단계 출산 바로 알기. 출산은 강렬하고 활기차고 영적이고 잊혀지지 않는 일이에요. 말로는 표현 못할 영원한 순간이랄까요? 출산이 섹스보다 더 나은 이유는 그것이 흥분되면서도 생명 그 자체의 열정을 찬미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출산에서 신성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이지요. 플로리다 주의 서머랜드 키에 사는 마리나 A. 황홀한 출산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한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황홀한 출산을 경험했고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 주제에 구미가 당겼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고 나서 치유받기 원하고 있거나 다음번을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는 중일 수도 있다. 아직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르가즘이란 단어에 호기심이 일면서도 조금은 딴 세상 이야기처럼 생각될 것이다. 어쨌든 우리들 대부분은 어머니와 자매, 친구들로부터 출산은 꼭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는 몹시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들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안심해도 좋다. 출산의 희열은 분명한 현실이며 생리학적으로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는 출산을 아주 자연스럽게 희열로 이끄는 이런 생리학적 요소들을 이해하고 갖추어 주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현대 사회를 규정짓는 핵심 가치들만 살펴보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자신이 몸의 지혜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이다.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은 몸을 부려 장시간 일을 하거나 격렬한 노동을 해내는 데 익숙하다. 그리고 피곤해도 제대로 쉴 줄을 모르니 수면제와 알코올 등에 의존한다. 우리는 온갖 의무를 짊어진 채로 철저하고 엄격한 계획표를 따르므로 충분히 휴식하거나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동할 여지를 거의 갖지 못한다. 그리고 육체적 통증과 스트레스, 병에 시달리더라도 일거리를 다시 쥐도록 직장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줄 약들이 우리에겐 무척이나 많다. 산업화와 함께 빨라져 버린 삶의 속도 때문에 몸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 이것은 농업사회의 특징이다. 그런 삶을 유지하는 습관은 잊혀버렸다. 지금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스스로 일과를 조정하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듯 보인다. 더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을 택할 기회가 열릴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회의 이점을 과연 얼마나 누리게 될 것인가? 만약 열심히 글을 쓰던 중에 자신이 긴장하고 있고 숨이 얕아졌고 어깨와 엉덩이가 뭉쳤음을 알아차렸다면 얼마든지 뒤뜰로 나가서 심호흡을 하며 기분을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몰아붙이는 습관은 너무나 뿌리가 깊어서 우리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거나 기껏해야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쉬어야겠다는 생각에 그치곤 한다. 이처럼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시간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 사람들에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이라는 황홀한 경험은 이러한 단절을 해소하고 본래의 감각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우리를 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다른 요인으로는 빨리빨리 육아법을 들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아이들을 대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게 스트레스를 전가하기도 한다. 빨리 신발을 신고 장난감을 고르고 채소를 다 먹으라고 재촉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엄마 또는 할머니는 나이에 관계없이 몸의 지혜를 잘 보존한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아이들을 통해서 자신도 창조적이고 걸림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허나 우리는 대개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만 아이들을 돌보도록 요구받거나 스스로 그러기를 선택한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들로부터 창조적이고 직관적인 태도를
궁극적으로는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검은 박스 속 내용. 나는 2년간 멕시코에서 푹 쉬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첫 아이를 낳았다. 멕시코에서 나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큼이나 여정 그 자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짐을 꾸리고 차에 오르고 길 위를 달리고 하나하나가 의미 있고 즐겁고 음미할 만한 것들이었다. 그 누구도 나처럼 서두르고 조바심 내고 평정심까지 잃어가며 시간에 맞추려고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계획보다 늦게 도착한 시간이 오히려 꼭 맞는 때인 듯 보인다는 사실이다. 나는 내 걱정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였음을 재차 깨닫곤 했다. 멕시코에서의 경험이 내겐 최고의 출산 준비였음을 좀 더 일찍 이해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텍사스 주의 오스틴에 사는 로비 데이비스 플로이드. 현대 사회는 생산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우리는 결과에 따라 평가받는다. 육아는 점점 비경제적인 일이 되어가고 사회적 지위가 사람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다시 강조한 건데 긍정적인 출산 경험은 이런 사고방식을 뒤바꿔 놓을 것이다. 출산에는 깊이 탐구해볼 만한 주제들이 많다. 예를 들어 육체를 타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부정적으로 대하는 종교의 신자들은 출산 과정에서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위험한 유혹으로 보아 무시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까지 포괄하여 출산을 바라봐야만 우리는 왜 오늘날의 여성들이 자연 출산 대신 겉만 번드르르한 병원과 마취대를 택하고 분유를 먹이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박스 속 내용. 출산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근거 없는 통념에 불과하다. 신이 여성들에게 출산의 고통이라는 저주를 내렸다는 것은 신에 대한 모욕이다. 독실한 교인인 내가 보기에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은 이브 때문에 신이 여성들을 증오하여 저주를 내렸다는 생각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버클리에 사는 마리아 A. 어떤 믿음을 가졌든 간에 임신부가 몸으로부터 비롯되는 정신적 변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예를 들어 임신 초기부터 나오는 호르몬은 논리적인 사고를 자주 중단시키고 이런 상태는 수유 단계까지 지속된다. 최근에도 나는 한 임신부가 이 문제로 며칠간 혼란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에어로빅 강사였는데 임신부가 의뢰 그렇듯 그녀의 건망증도 동작 몇 가지를 잊어버리는 정도에서 그치진 않았다. 나는 호르몬이 임신부의 행동을 느릿하게 그리고 기억력을 무디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모성, 대단히 직관적이고 이완된 사고방식과 산, 모성을 살찌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모성은 임신부로 하여금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최적의 건강 상태에서 출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출산이라는 과업에 자신을 내맡길 수 있도록, 그리고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특히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릴렉신, 옥시토신 등이 큰 역할을 하는데 출산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호르몬들의 작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에스트로겐은 배란을 위한 호르몬인데 월경 사이의 중간기에 여성들로 하여금 사랑에 빠지고 강한 성욕을 경험하게 한다. 에스트로겐의 증가는 임신부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선사한다. 질과 젖가슴의 감수성과 유연성을 높일 뿐 아니라 태아의 성장까지 촉진하는데 특히 태아를 보호하는 자궁 내막을 두텁게 한다. 이때 프로게스테론은 몸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한다. 또한 릴렉신과 협력하여 몸을 이완시킴으로써 관절, 인대, 혈관을 아주 유연하게 만든다. 넓어진 혈관은 임신 중에 50%까지 늘어나는 혈액량을 감당함으로써 태아의 양육과 출산을 돕고 출산 직후에 부족해지는 산모의 혈액량을 빨리 보충해준다. 이외에도 프로게스테론은 혈압을 낮추고 영양소의 흡수를 위해 소화의 속도를 늦추는 등의 역할을 하지만
하지정맥류, 치질, 가슴앓이, 순간적인 현기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적절한 예비 지식이 없으면 이런 증상들을 질병의 전조로 오해하기 쉬우나 이는 태아의 성장과 산모의 건강을 위한 작용이다. 지난 1년간 나는 직관력의 본질과 향상법에 대한, 특히 여성과 출산에 관련하여 꽤 많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것이 흥미진진하고 의미심장한 주제임을 깨달았다. 직관은 직접적인 알 또는 예상치 못하게 얻어지는 명쾌한 인식으로 정의된다. 두려움 또는 심리적 투사와는 달리 직관은 심각하고 흥분한 상태가 아니라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가장 활성화된다. 직관은 뇌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베타파는 빠르고 들쭉날쭉한 뇌파로서 스트레스와 불안에 근거한 사고방식에 해당하고, 알파파는 좀 더 깊고 느린 진폭의 뇌파로서 명상 또는 규칙적인 자극에 의해 유도되는 마음 상태에 해당한다. 알파파일 때 우리는 주변 상황과 좀 더 가깝게 동조하게 된다. 말뜻 그대로 더 큰 그림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신은 왜 직관력을 급격히 향상시키는가? 그것은 아기의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키려면 엄마의 직관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직관은 아기의 욕구를 빨리 파악하게 해주는데 신생아를 돌볼 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또한 직관은 아기를 키우는 수고로운 시기에 엄마 자신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다. 바로 여기서부터 더 많이 일하고 더 큰 성공을 거두라는 서양 문화의 신념이 해체되기 시작한다. 직관의 관점에서 보면 더 적게 일하는 것이 더 큰 행복과 삶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검은 박스 속 내용. 나는 첫 출산 때 지나치게 상황을 통제하려 들었고 그것이 악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엄마가 되면서 그런 성격은 크게 누그러졌고 이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마음을 서서히 내려놓는 것은 두 번째 출산을 위한 최고의 준비 과정이었다. 나는 두 번째에는 훨씬 더 나 자신을 내맡겼기 때문에 아기를 빨리 낳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조지아주의 파우더 스프링스에 사는 로라 F. 나는 임신기 동안 영적인 눈이 열렸다. 전혀 알지 못하던 것들을 호련히 깨닫곤 했다. 특히 꿈을 꾸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 나는 내 아기가 꿈과 명상을 통해서 나를 준비시켰다고 믿는다. 켄터기주의 오크 그로브에 사는 사스키아 S. 옥시토신은 또 다른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 옥시토신은 뇌하수체에서 생성되는데 성적 행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각성 상태와도 관련이 깊다. 옥시토신은 여성의 일생에서 임신기에 가장 많이 분비되며 특히 출산의 순간 그 정점에 이른다. 사실상 옥시토신이야말로 황홀한 출산을 가능케 해주는 열쇠이다. 또한 옥시토신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시켜준다. 따라서 산모는 신생아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출산 시 곁을 지켜줄 사람을 고르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직관이라는 주제로 돌아가 보면 옥시토신은 산모를 알파파보다도 더 느리고 잔잔한 뇌파 상태로 이끈다. 피토신이 투약되는 등의 외부적 개인만 없다면 출산 중인 여성의 뇌파는 보통 세타파를 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준의 뇌파이다. 세타파는 초감각적 지각, 창조적 영감, 안성맞춤의 문제 해결 등과 관련이 깊다. 세타파 상태에서는 시간 감각이 유연해지고 상대적인 것으로 변한다. 아기를 직접 낳았거나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1분이 1시간처럼 혹은 그 반대로 느껴진다는 말에 공감할 것이다. 이는 결정적인 섹스를 할 때의 시간 감각과 동일하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옥시토신은 상호 감흥을 통한 정서적 유대를 촉진한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심장 박동과 호흡 주기가 서로 닮아가듯이 출산 중인 산모와 그 파트너, 남편을 포함하여 남편, 그 파트너는 서로 뇌파가 동조되는 현상을 보인다. 뇌파가 느려질수록 이러한 감흥력은 더욱 강해진다. 서로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있기만 한다면 세타파 상태의 산모는 파트너의 뇌파를 충분히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 만약 출산 중인 산모 또는 그 파트너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럴 때는 여지없이 쾌감의 통로가 막히고 진통이 거세진다. 이것은 아드레날린으로 대표되는 카테코라민성 호르몬,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아드레날린은 자궁 주변의 근육들을 수축시키는데 그 중에는 이완되고 벌어져야만 하는 자궁 하부도 포함된다. 이런 수축은 통증의 증가와 혈액순환의 장애를 불러와 태아를 호흡 곤란으로까지 몰고 갈 수도 있다. 반대로 옥시토신은 자궁문에 붙어있는 기다란 섬유 조직을 조여준다. 따라서 긴장만 풀면 자궁문은 쉽게 열리며 조여진 섬유 조직은 자궁의 상하부를 두툼하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태아를 밀어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출산을 자연스럽고 황홀케 하는 열쇠는 다름 아니라 옥시토신 분비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중 주된 범위는 아드레날린인데 두려움을 비롯하여 스트레스와 근심 등등 뇌파를 베타파로 높이는 모든 요소가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다. 특히 안전을 확신하지 못할 때, 누군가에게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의 뇌파는 베타파를 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포유류는 관찰자가 있을 때 출산을 늦추거나 중단하는데 정작 병원에서 출산하는 산모들은 의료진과 의학기술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태아 감시 장비, 의사의 잦은 내진 등등. 또한 산모가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두는 것만으로도 제가 지금 잘하고 있나요? 옥시토신의 분비는 급격히 줄어든다. 출산은 성행위와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남의 이목을 신경 쓰거나 스스로 불안해하는 만큼 오르가슴의 크기와 순도는 몽텅 깎여나간다. 실제로 신피지를 건드리는 모든 요소, 빛의 반짝임, 사람들의 질문 또는 소곤거림, 그 외 단선적인 사고로 이끄는 모든 감각적 자극은 옥시토신의 분비를 방해한다. 섹스와 똑같이 출산은 사적이고 편안한 환경을 꼭 필요로 한다. 박스 속 내용. 나는 임신기 내내 아기와 교감했다. 나는 아기의 존재를 인식했고 아기의 반응을 느꼈다. 대화를 하지 않고도 우리는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그리고 나는 아기가 건강하며 모든 게 잘 되리라는 확신을 얻었다. 그 애를 낳고 나자 삶의 모든 일에 더욱 자신감이 붙었다. 나는 나 자신의 의지력과 직관력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전에 병원에서 낳은 두 아이보다 이 딸애와 더욱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말없이도 그의 마음이 이해되고 한치도 떨어지고 싶지가 않다. 코네티컷 주의 노리치에 사는 마이클 R. 옥시토신을 멈춰버리는 피토신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공 옥시토신인 피토신은 정작 뇌의 수용기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나 유대감을 일으키지 못한다. 또한 경막 외 마취술도 옥시토신이 가장 왕성해야 할 출산 직전의 순간에 분비를 중단시킨다. 태아 머리의 압력에 반응해야 할 질의 신장 수용기를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피토신은 출산을 촉진하는 프로스타글란딘 F2라는 또 다른 중요 호르몬까지 크게 감소시킨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악순환이 일어난다. 인위적인 다량의 피토신에 의해 촉진된 자궁 수축은 심한 통증을 불러일으켜 쾌감을 사그라지게 한다. 그러면 경막 외마취가 필요해지고 이에 자궁의 움직임이 줄어들어 다시 더 많은 피토신이 필요해진다. 이제 유익한 호르몬들 얘기로 돌아가서 그것들이 출산의 각 단계마다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자. 그러면
황홀한 출산의 본질이 더욱 명쾌하게 이해될 것이다. 박스 속 내용. 우리 부부는 촛불을 켜놓은 거실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춤을 추었다. 우리는 엉덩이를 함께 흔들었고 진통이 올 때면 나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진통이 가라앉으면 껴안고 이마를 맞대었다. 이 세상에 오직 우리 둘만 있는 듯이. 그리고 쉬기 위해서 잠시 누웠을 때도 남편이 곁에 누워주니 훨씬 고통이 줄었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줄 때마다 훨씬 기분이 나아졌다. 온 찜질기는 그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사실 쾌감과 통증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나는 신음을 내면서도 자축하는 노래를 불렀고 남편도 함께 노래했다. 나는 출산 시의 신음이 섹스를 할 때와 무척 비슷하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다. 출산은 분명히 성행위의 연장선 위에 있다. 내가 욕조 속에서 아기를 안아 올릴 때 남편은 기쁨의 눈물을 훔쳤고 내 친구의 가슴에서는 절로 젖이 흘러나왔다. 이게 출산에 대한 나의 기억이다. 나는 58시간의 진통이나 허리 통증이 아니라 바로 이 유대감만을 기억한다. 호주 멜버른에 사는 사라 엘. 우선 출산의 첫 단계, 즉 거의 닫혀있던 자궁문이 벌어져 완전히 열리는 과정부터 살펴보자. 이 첫 단계는 다시 준비기와 진통기로 나뉜다. 준비기에는 호르몬 분비가 늘면서 자궁이 수축되고 압력이 높아져 자궁문이 벌어진다. 그러다 자궁문이 더 벌어질 여지가 없으면 소위 자궁경관 소실에 접어든 것이다. 자궁이 수축되면 자궁문이 벌어지는 동시에 자궁경관이 짧아지다가 결국 완전히 잡아당겨져 사라지게 되는데 이것을 자궁경관 소실 또는 자궁문이 열렸다고 표현한다. 자궁경관 소실을 촉진하는 것은 프로스타글라딘 F2의 분비, 그리고 태아 머리의 압력, 태아가 뒤집힌 경우에는 둔부의 압력이다. 그럼 이 준비기는 얼마나 지속될까? 초산이 아닌 경우에는 몇 분 만에 끝나기도 하지만 보통은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간 이어진다. 준비기는 거짓 진통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진통이 시작되었다가 멈추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짓이란 말이 산모의 감각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나는 이 단어를 싫어한다. 그것은 전혀 거짓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연습 진통이란 단어를 쓴다. 때로는 한두 차례 연습 진통이 왔다가 수일이나 수주간 중단될 수도 있다. 이때 자궁경관의 통증, 허리 쪽의 압박감, 가벼운 생리통 같은 증상은 자궁의 하부가 잡아 느려지고 태아가 자궁경관을 마주하며 출산에 알맞은 자세를 취해간다는 신호이다. 또한 연습 진통은 산모와 그 파트너로 하여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계획을 세워 출산을 준비할 여유를 준다. 준비기의 산모는 영양 섭취, 휴식, 운동이라는 세 가지 생리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출산을 앞둔 산모는 반드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 평균적으로 첫 출산에서는 무려 80km를 걷는 정도의 열량이 소모된다. 허기진 채로 그만큼의 거리를 완주한다고 상상해보라. 휴식도 마찬가지다. 자연스러운 즉 이상적인 출산은 대개 산모의 수면을 부족하게 하므로 미리 충분한 휴식을 해두어야만 지치지 않고 출산을 겪어낼 수 있다.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호르몬 분비를 왕성하게 하고 골반을 유연하게 하고 태아가 중력에 이끌려 아래로 내려오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시기에 느긋한 운동이 이상적이다. 그 외에도 옥시토신 분비를 왕성하게 하려면 여러 생리적 요인들을 조절해야 한다. 당연히 스트레스와 과도한 활동은 피해야 한다. 하지만 파트너와 함께 껴안고 키스하고 사랑과 애정을 주고받는 것은 좋은 일이다. 만약 파트너가 없다면 대신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퍼부어 주라. 섹스 전에 늘 당신이 준비하던 것들을 참고해 보라. 한가로운 목욕, 아로마향, 촛불, 음악 등 옥시토신 분비를 늘리고 뇌파를 알파파로 떨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는 준비기뿐만 아니라 출산 과정 내내 지속된다. 박스 속 내용.
보통 초산의 경우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만은 다른 요행이 있길 바랐다. 그래서 티를 내진 않았지만 나는 진통이 올 때마다 힘을 주면서 속도를 좀 높이려고 했다. 하지만 가정출산과 나 자신에 대한 불신 등으로 점점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좌절감마저 찾아왔다. 이렇게 이틀이 지났고 출산은 완전히 중단되었다. 나는 낙담하여 결국 조산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 무섭고 지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병원에 가는 게 어떨까요? 그녀는 만약 병원에 가더라도 곁을 지키겠다며 날 안심시켰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긴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피토신을 투약할 것이고 그러면 참기 힘든 자궁 수축으로 인해 추가적 시술이 이어지기 십상이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 나자 이 상황을 묘면할 뭔가 다른 길을 찾고자 하던 마음은 휙 날아가 버렸고 나는 우리의 작은 보금자리에서 내 힘으로 아기를 낳겠다는 욕구와 다시 연결되었다. 캘리포니아 주의 오클랜드에 사는 어설리 F. 나는 자궁의 엄청난 수축에 완전히 굴복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이 힘은 나의 것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힘이 내 몸을 쥐어짜고 있었다. 그 힘은 재차 나를 덮쳤고 아기는 밖을 향한 여행을 계속했다. 이 흐름에 발을 맞춰가며 잘 뒤따르는 것이 바로 나의 역할이었다. 아기는 명백하게 자신의 힘으로 나오고 있었다. 나는 찢어질 듯한 고통 앞에서 뒤로 물러나려 다가도 다시 내 몸을 내맡겼다. 나보다 먼저 아기를 낳고서 이런 지혜를 일러준 친구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나는 잔뜩 벌어진 질 안쪽에서 아기의 머리를 생생하게 느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이 멈추었고 나는 마치 내 안에서 지진이 난 것처럼 몸을 떨었다. 그 잠깐의 멈춤 직후에 소용돌이 치는 양수와 함께 아기의 몸이 미끄러져 나왔다. 엄청난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곁에 있던 사람들마저 완전히 변화시켜 놓을 만한 거대한 평온이었다. 캘리포니아 주의 오클랜드에 사는 크리스티나 C. 날카롭고 냉정하고 신경질적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라. 예민한 친구나 이웃도 잠시 떨어져 있게 하라. 적당한 때에 다시 부르겠다고 약속하라. 만약 집에서 아기를 낳는 상황이라면 출산 후에 먹을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그들을 부엌으로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궁문이 4cm까지 벌어지면 준비기가 끝나고 진통기로 넘어간다. 간혹 예외도 있지만 보통은 5분 간격으로 자궁 수축이 일어나다가 점차 쉼없이 이어지기 시작한다. 여기서 4cm라는 기준은 커다란 정신적 실현과 연관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출산 과정 중 가장 혹독한 때라고 말한다. 이때 산모는 출산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온전히 경험한다. 즉, 자신이 출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여기서 많은 산모들이 좌절과 두려움을 경험한다. 온갖 자세, 호흡법, 보조기구 등등 별짓을 해도 고통은 가시질 않기 때문이다. 이 전환기는 작지만 뜻깊은 마음의 변화가 요구되는 순간이다. 긴장을 풀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속에 자신을 내맡겨야 하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산모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곧 엄청난 양의 베타 엔도르핀 또는 마취 성분의 물질이 분비된다는 사실이다. 그것들은 뇌 하수체에서 생성되며 자연의 마취제로 불린다. 베타 엔도르핀의 역할이 생소하게 느껴지는가? 나는 친구를 따라서 썩 내키진 않는 조깅을 하게 될 때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떠올린다.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그런데 실증과 회의감에 빠져 그만두겠다고 마음먹는 찰나 갑자기 에너지가 용솟음치고 활기와 안락감이 밀려온다. 와, 내가 마치 가젤처럼 폴짝폴짝 잘도 뛰고 있네? 이것이 바로 엔도르핀의 효과다. 만약 준비기에서 진통기로 넘어간 산모가 이런 엔도르핀이 준비되고 있음을 미리 알지 못한다면 쉽게 두려움과 공황에 빠질 것이고 병원에 있다면 마취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경막 외마취술은 엔도르핀의 분비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의식의 변화를 회방한다. 박스 속 내용
나는 힘겹지 않은 출산을 꿈꾸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플까? 나는 두려워졌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바라보았더니 내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번 진통 시에 그렇게 해보았더니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 진통을 더욱 견디기 어렵게 만든 것은 바로 내 두려움이었다. 크리스티나 C. 나는 출산 준비의 일환으로 체면을 받곤 했고 진통이 올 때마다 나는 더욱 긴장을 풀고 편안해진다. 출산은 진행될수록 더욱더 쉬워진다는 두 가지 자기 암시를 반복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 내 머리는 그 암시문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실제로 긴장이 풀렸고 나는 이전의 출산보다 훨씬 더 편안했다. 플로리다 주의 잭슨빌에 사는 시타 R. 진통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지만 나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단정짓지 않도록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있었다. 그것은 엄청난 압력이었다. 그것이 올 때마다 나는 양손과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로 엉덩이를 흔들었다. 효과가 있었다. 나는 몇 분 간격으로 계속 엎드려서 흔들고 또 흔들었다. 정말로 놀랄 만큼 도움이 되었다. 내 몸이 스스로 움직였다. 나는 내 몸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느꼈다. 단지 내맡기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다가 잠깐 생각이 앞서게 되었는데 아이쿠 통증이 몰려왔다. 나는 다시 머리를 비우기로 마음먹었고 그러자 곧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사스키아 S. 반대로 옥시토신 분비량이 높게 유지된다면 산모가 보호된 공간 속에서 정성어린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녀는 스스로 이런 변화를 잘 겪어낼 수 있으며 그저 견딜만한 정도가 아니라 황홀하며 초월적이기까지 한 출산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나는 조산사 일을 해오면서 자궁문이 4cm쯤 벌어졌을 때 고통으로 울부짖던 산모가 오히려 그 확장이 극에 달하면 평온하게 웃음 짓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다. 이런 내맡김의 단계가 쉬운 것만은 아니다. 스트레스와 고통에 대해 평소와는 정반대로 반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움츠러들고 주저앉는 편이라면 오히려 계속 움직여 주어야 긴장이 풀리고 마음도 가벼워질 것이다. 당신이 활발하고 역동적인 편이라면 반대로 부드럽게 자신을 내려놓고 고요하게 머무는 것이 이 고비를 넘기는 열쇠가 된다. 우리가 섹스를 할 때 새로운 자세나 움직임을 시도해 보는 것과 똑같이 출산도 습관과 행동 패턴에 자발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4cm라는 경계는 출산의 여러 중요 지점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나는 그것들을 고지들이라고 부른다. 긴장, 갇힌 느낌, 자궁 내 움직임과 에너지의 급격한 고갈 등이 나타나는 고지들은 출산 과정의 곳곳에서 제동을 걸어온다. 하지만 고지는 더 나아가기에 앞서 잠깐 산모들이 안정감을 찾고 숨을 고르는 지점들일 뿐이다. 비유컨대 섹스를 할 때도 일부러 속도를 늦춤으로써 좀 더 감각을 예민하게 하고 에너지와 정열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순간들이 있다. 쉽게 말해서 마냥 내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를 옥시토신 속에 푹 담가주는 것은 바로 멈춤과 숙고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출산이 진행될수록 자궁경관의 압박감과 허리 통증은 더 심하게 몰아친다. 그리고 오직 그 탈출구는 그 감각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어떤 산모들은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움직이고 춤을 추고 또는 짐볼 위에서 흔들거리면서 출산 과정을 이어간다. 그들은 소리도 지른다. 아니 소리가 한껏 나오게 내버려 둔다는 표현이 맞겠다. 이때의 신음, 짓거림, 으르렁거림은 마치 섹스를 떠올리게 한다. 현실을 잊기 위해서 파트너와 키스를 하는 산모들도 있다. 검은 박스 속 내용. 나는 눈을 감고 내 호흡에 마음을 집중했다. 나는 주기적으로 밀려오는 진통을 더욱 섬세하게 느낄 수 있었고 그 강렬함 속에서는 집중과 이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진통이 더 자주 강하게 찾아오면서 나는 절로 몸을 일으켰고 그 강도는 순식간에 더욱 치솟았다. 나는 신음을 내면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리를 약간 벌린 채로 무릎을 꿇고서 소파 등받이 없는 의자, 짐볼 위로 상체를 누이는 것이었다. 뉴욕주의 포켄티코 힐즈에 사는 쉐넌 A. 욕조에 들어가니 기분이 너무나 좋았다. 그것은 따뜻하게 나를 떠받쳐 주었다. 나는 물속의 온기와 부력에 나 자신을 내맡겼다. 나는 진통과 함께 몰려오는 압력을 느꼈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압력을 받아들이고 발을 맞추었다. 나는 고통을 넘고 중력을 거슬러서 더욱 높게 두둥실 떠오르는 듯 느꼈다. 고통을 극복하려면 자궁이 수축되는 고통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 된다. 나는 출산 중에 그렇게 했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나는 평화롭게 상황을 조율하고 있었다. 유타주의 시더시에 사는 셀리 제이. 세계적인 조산사 양성가인 페니 심키는 소위 출산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산모들을 돕기 위해 3R이라는 간단한 공식을 만들었다. 3R은 출산을 잘 해나가는 산모들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 R은 우리가 한참을 논의해온 이완, relaxation이고 두 번째 R은 리듬, 세 번째 R은 의식, ritual이다. 리듬은 자궁 수축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산모는 그것을 잘 느끼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의식은 산모들마다 그 방식이 제각각이다. 아래는 출산 중에 산모들이 자연스럽게 행하는 의식들의 실례이다. 한 산모는 출산 중에 어머니가 자신의 긴 생머리를 반복적으로 빗겨주자 안정과 평온을 되찾았다. 한 산모는 흔들 의자에 앉아 자신의 호흡에 맞춰 흔들거렸다. 한 산모는 자신의 호흡에 맞춰 파트너가 종아리를 위아래로 문질러 주기를 원했다. 한 산모는 세면대 위에 엎드려 골반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허리 통증을 견뎠고 보호자가 허리를 눌러줄 때마다 신음을 냈다. 일단 자신만의 의식을 발견한 산모는 진통이 올 때마다 그것에 크게 의존하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그것을 변경한다. 만일 그 의식이 방해받거나 금지된다면 그녀는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익하고 아름다운 출산 환경의 조건에는 이런 의식행위의 자유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병원의 규칙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의식에는 집중할 만한 시각적 대상, 만달라 그림 등, 그리고 출산을 촉진할 보조용품, 전기담요, 온수병, 짐볼 등,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켜줄 애장품, 수정, 추억이 담긴 소품 등, 그리고 잔잔한 음악, 은은한 조명, 촛불, 아로마향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그러니 평소 섹스를 하기 전에 챙기던 것들을 떠올려 미리 준비해주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산사인 이나 메이 게스키는 소위 괄약근 법칙으로 불리는 출산의 원리를 정리했다. 마치 항문의 괄약근처럼 자궁문은 외부의 영향, 특히 불안감이나 사적 환경의 침해 등에 민감하다. 그녀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혹은 정해진 시각에만 맞춰서 똥을 눈다면 과연 잘 나올까요? 괄약근 법칙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산모의 몸이 얼마나 섬세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몸이 저절로 제 몫을 해내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점점 심해지던 통증은 자궁문이 7에서 9cm쯤 벌어지는 소위 진입기에 이르고서야 누그러지기 시작한다. 이때부터는 자궁 수축이 최소한 3분 가격으로 일어나고 1분 30초간 지속된다. 거의 쉴 틈이 없는 것이다. 진입기는 출산의 첫 단계 개고기에서 둘째 단계 만출기로 넘어가는 시기이며 자궁문이 완전히 열려 태아가 골반 속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때이다. 이때 산모는 긴장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힘을 주어야 한다는 충동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그것이 지나치면 출산의 희열과 멀어질 수도 있다.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충동이 내맡기려는 의지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진입기의 산모가 도움의 손길을 내치고 남편에게 욕을 퍼붓고 난동을 피우며 마취약을 찾는 것은 흔한 광경이다. 출산 중에 나는 나 자신이 진통 그 자체를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곧 지나갈 것이며 아기와의 만남을 앞당겨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음을 자각하고 무척 놀랐다. 나는 뱃속의 아기처럼 몸을 웅크리고는 엄지손가락을 빨며 안정을 찾았다. 한 20년 동안 해본 적이 없던 그 행동은 정말 큰 도움을 주었다. 게다가 놀랍게도 짐승이나 원주민들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까지 나왔다. 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그건 정말 내 기분을 좋게 해주었다. 영국의 길퍼드에 사는 패트리샤 A. 진입기를 잘 통과하는 비결 중 하나는 상체를 세우는 것인데 이는 태아의 움직임을 수월하게 하여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켜준다. 또한 좌변기 위에 앉는 것도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보내는 습관을 재현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사적인 환경은 출산의 필수 조건이지만 이 시기만큼은 산모들이 좀 더 직접적인 접촉, 특히 파트너와의 눈맞춤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산모가 흘려듣는다 하더라도 아주 잘하고 있어, 완벽해, 이제 진통은 끝났고 저절로 나올 거야 같은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젠 정말 한계다. 대체 언제 끝날까? 잠을 자고 싶어 미치겠다.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 너무나 아프다. 나는 훌쩍이며 울었다. 오직 침대로 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욕조를 나와 긴 소파의 매트리스에 누워 사과 말린 것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아기가 쑥 나왔다. 호주의 퍼스에 사는 조니 R. 간혹 힘을 주어야 한다는 충동 대신에 체외 이탈 out of body 상태가 된 듯한 느낌에 휩싸여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떨게 되는 산모들도 있다. 실제로 산모와 인종 환자를 모두 돌봐본 사람들은 그 둘이 아주 비슷한 의료적 시술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만약 산모가 이런 가능성을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도 덜 놀라게 되고 오히려 높은 의식 상태를 탐험할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산모들에게는 진입기는 일종의 휴지기로서 태아를 내보내기 위해 다시 몸으로 주위를 돌리기 전까지 그들의 뇌파는 가장 느린 세타파를 띈다. 출산 과정을 하나의 순환 주기로 본다면 그것은 우리를 일상적 현실로부터 점차 초계야적 영역으로 데리고 간다. 그리고 자궁문이 완전히 열리면서 정점 진입기에 도달한 후에는 다시 현실로 복귀하라는 신호가 나타나고 현실감이 차츰 되돌아오면서 지금 이 순간 속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출산의 첫 단계, 준비기와 진통기에 소요된 시간에 따라서 산모가 진입기에서 겪는 경험은 크게 달라진다. 첫 단계가 몹시 길고 힘들었다면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서 깜빡 졸거나 심지어는 한두 시간 잠을 자기도 한다. 물론 병원에서는 이런 달콤한 휴식이 좀채 허용되지 않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리작용이다. 몸이 휴식을 원한다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 피토신 투약으로 출산을 촉진하면 자궁이 혹사당해 산모는 더 힘들어지고 적절히 휴식을 취한 경우보다 산후 출혈을 일으킬 확률도 높아진다. 또한 자궁 내 순환 기능이 약화되므로 산소 공급이 줄어 태아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힘주기를 시작하기 직전의 그 흥미로운 순간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너무나 아팠고 나는 속수무책인 상태로 절망감에 빠졌다. 이미 지쳐버린 나는 당장 아기가 나와주길 바랐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런 독백이 흘렀다. 얼마나 더 이걸 견뎌야 하지? 아니야, 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속에서는 이런 질문과 대답이 오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는 계기가 되었다. 캐나다의 퀘벡에 사는 마리아 케이. 모든 산모가 휴식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여력이 충분한 산모들은 곧장 새로운 감각들에 이끌려 다음 단계로 간다. 이젠 호르몬 구성이 바뀌어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분비되고 그것은 산모가 태아를 내보내는 데 집중하고 몰입하도록 돕는다. 어떤 산모들은 이 새로운 감각들을 대단히 즐거운 느낌으로 인식한다. 앞서 출산의 첫 단계에서는 방해 요소로 규정되었던 아드레날린이 유익할 수도 있다는 말이 의아하다면 지금은 이미 자궁문이 완전히 열렸고 자궁 내 근육들이 아래쪽으로 압력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이제는 아드레날린이 산모를 활기차게 하고 자궁의 압력을 높이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힘을 줄 것이다. 대개 산모들은 이때 서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싶어 한다. 그들은 어떤 물건 또는 사람을 붙들고 몸을 지탱하면서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거나 골반을 움직여 관절 부위를 유연하게 늘리기도 한다. 또는 구슬픈 신음을 낼 수도 있다. 선구적인 연구자인 나일스 뉴턴은 이런 행동들을 태아 배출 반사라고 명명했다. 태아 배출 반사는 보통 질 안쪽이 열리는 시기에 나타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박스 속 내용. 나는 진통이 오고 가는 내내 욕조 안에 누워서 아주 깊은 이완 상태를 경험했다. 진통은 그다지 날 괴롭히지 않았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그저 욕조에 누워 있었지만 곁에 친구와 가족들의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나는 진통의 강도와 주기를 통해 내 자궁문이 거의 다 열렸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몸의 훨씬 더 아래쪽에서 갑자기 새로운 종류의 수축이 느껴지며 뜨거운 양수가 반복적으로 배출되기 시작했고 나는 진통이 끝날 때까지 장시간 오르가슴을 경험했다. 나는 예상치 못하게 불쑥 쏟아난 오르가슴에 깜짝 놀랐다. 나는 웃음을 짓다가 욕조 밖으로 나와버렸다. 친구들, 아이들, 그 외의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민망했기 때문이다. 나는 침대로 자리를 옮겼고 몇 번 힘을 주는 동안 남편이 아기를 받아냈다. 매사추세츠 주의 웨스트 뉴베리에 사는 앨리스 T. 조산사인 진 서튼에 의하면 태아 배출 반사 시기, 이때는 미아 앨리스의 마름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등 아래쪽에서 마름모꼴로 드러나는 부위인데 허리의 중심점, 엉치뼈 좌우로 엉덩이와 만나는 관절, 꼬리뼈가 그 꼭지점이 된다. 이 부위는 출산의 둘째 단계 중에 상당히 넓어지게 되고 그와 동시에 골반은 앞뒤로도 몇 센티미터가량 벌어진다. 만약 산모가 상체를 숙이면 태아의 뒤통수는 산모의 성감대를 G스팟을 자극하여 해당 부위를 팽창시킬 뿐만 아니라 오르가즘까지 분출시킨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산모가 뒤로 눕듯이 등을 기대고 있어서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이는데 제약을 받을 때이다. 신라 키친거의 조사에 의하면 자매 이카의 조산사들은 산모가 상체를 숙여 등을 늘리지 않으면 아기가 나오지 못한다고 믿는다. 태아가 하강할 때 질 속의 신장 수용기는 산모의 몸속에서 옥시토신을 새롭게 분출시킨다. 이것은 어떤 느낌일까? 거의 자목만한 크기의 태아 머리가 질의 신경말단을 얼마나 세게 자극할지를 상상해보면 감이 올 것이다. 실제로 성적 희열을 느낄 때와 아주 흡사하게 미주신경뿐 아니라 하복부와 골반부의 신경체계가 모두 크게 흥분한다. 더구나 옥시토신까지 분출되고 있어 이 시기에는 오르가슴이 정말 현실로서 드러난다. 경막 외마취술이 이런 과정을 망쳐버릴 수 있음에 주의하라. 질 속의 신장 수용기가 마비되면 옥시토신은 결코 흘러넘치지 않는다. 피토신이 투약될 때도 마찬가지다. 이는 포유동물의 공통적 반응인 것 같다. 경막 주위를 마취당한 암양은 새끼에게 거의 또는 전혀 애착을 보이지 않는다.
경막주의 마취술은 경막 외마취술보다 강도가 덜하다.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새끼를 베진 않았지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충분하고 진동기구로 성기 자극을 받은 암양이 마치 제 자식인 양 그 새끼를 돌본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성적 자극은 애착 행동을 촉진시킨다. 박스 속 내용. 진통에서 힘주기로 넘어가는 진입기의 휘열은 정말 신성한 것이다. 태아를 내보내려고 할 때의 그 느낌은 정말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때 내가 욕조 안에서 무릎을 꿇고 완전한 고요와 안정 속에서 내 몸을 신뢰하고 내가 할 일은 긴장을 풀고 내맡기는 것뿐임을 자각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호주의 빅토리아에 사는 사라 엘. 이때는 태아의 옥시토신 수치도 함께 증가하면서 신체적, 감정적으로 산모와의 유대가 깊어진다. 반대로 태아와 산모의 아드레날린 수치가 높으면 경계심이 강해진다. 박스 속의 내용. 아기를 낳기 전에 나는 그저 끔찍한 이야기들만 들어왔다. 어머니는 그게 겪어본 중에 가장 아프고 고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 출산은 평생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경험이었다. 총 14시간이 걸렸는데 나는 그중 12시간을 집에서 남편과 조산사와 함께 보냈다. 자궁문이 7cm 벌어졌을 때 나는 병원으로 갔다. 그리고 담당 의사가 올 때까지 조용히 자기 암시를 반복했다. 의사는 아기 나올 때가 다 되었다며 손을 소독하기 위해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의사가 없는 동안 나는 무릎과 양손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는데 아기를 내보내고 싶은 충동이 쏟아났다. 나는 그대로 따랐다. 3번 힘을 주는 동안 어떤 고통이나 압박감도 없었다. 그저 황홀한 느낌뿐이었다. 아기의 머리를 보고 간호사는 경악했다. 그녀는 나오는 아기를 막으면서 남편더러 의사를 불러오라고 소리쳤다. 한 인턴 의사가 달려와서는 내게 자기 등에 업히라고 말했지만 내 남편은 우리는 그럴 마음이 없으며 이게 바로 아내가 원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인턴 의사는 아기를 마저 받아낼 수밖에 없었고 내 담당 의사는 나중에 태반이 나오는 것만을 거들었을 뿐이다. 뉴욕시에 사는 지니 씨. 나는 우리가 힘을 주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엄마와 아기의 힘과 사랑이 신비로우면서도 맹렬하게 그리고 즐겁게 발휘되었을 때 오스카 아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나는 남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숨을 내쉴 때마다 힘을 주었다. 라넬은 등 뒤에서 나를 껴안고 팔을 내 배 위에 얹어 내가 아기를 내려보내는데 집중하도록 도왔다. 지비는 뜨거운 물을 적신 수건을 갖다 대서 내 회음부가 이완되도록 해주었고 남편의 머리를 아기의 머리를 지켜보면서 내게 조언을 해주었다. 에이미는 내 옆에 앉아서 한 손을 내 등에 대고 날 안심시켜 주었다. 임신 중이던 마르셀라는 침대 주변이 더 번잡해지지 않도록 테라스의 그네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금 떨어져서 조산사들을 거들었다. 나는 그때를 자꾸만 떠올리게 된다. 아기가 세상에 나오기 직전에 우리는 모두 함께였다. 나는 진심 어린 사랑과 배려, 보호, 축하에 둘러싸여 있었다. 텍사스 주의 오스틴에 사는 조디 이. 다시 오르가슴 얘기로 돌아와서 출산의 두 주인공인 산모와 그 파트너가 어떻게 서로에게 생리적 감정적으로 이끌리는지를 알아보자. 파트너는 두말할 것 없이 산모와 태아의 곁에 있어야 하며 완전히 그 속에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예외는 없으며 이것이야말로 출산 중에 오르가슴을 발현시키는 핵심 요소이다. 달리 말해 출산은 여성이 주도하는 성적 경험인 것이다. 학대당한 경험이 있거나 아기의 탄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산모들의 경우는 출산 직전에 이 단계가 조금 지체될 수도 있다. 극에 달한 신체적 압력이 두려움을 유발하여 자신이 찢겨나가는 듯 느끼는 산모들도 있다. 이때 간단한 해결책은 거울을 놓고 태아의 머리를 보거나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다. 산모의 느낌과는 다르게
태아의 머리는 대개 사진이나 비디오에서 봐왔던 것만큼 그리 크지 않다. 힘에 붙인 산모들은 자세를 바꿈으로써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무릎을 꿇은 채로 상체를 숙여 머리를 땅에 닿게 하는 요가의 아기 자세는 회음부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시킨다. 아기가 나오기 직전의 산모들은 대개 눈조차 뜨지 못하고 완전히 그 경험 속에 몰입하게 된다. 특히 출산의 둘째 단계가 30분 이내로 급히 진행되었다면 자신이 온통 뒤집혀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둘째 아이를 집에서 낳을 때의 내가 바로 그랬다. 내 온몸이 하나의 거대한 산도가 된 느낌이었고 엄청난 압박감과 극치의 전율만이 가득했다. 마침내 딸의 머리가 보이고 그녀의 몸이 내 지를 통과할 때의 황홀한 촉감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잠시 나는 넋을 놓고 있었다. 나는 눈을 떠서 아기를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실은 시간이 멈춰버린 황홀경 속에 있었다. 그 후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나는 딸애를 안았다. 곁에는 남편이 있었고 아들도 침대 위로 올라왔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태어났다. 후에 조산사들은 내가 워낙 완벽하게 조절해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녹화해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알맞지 않은 표현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조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동조였다. 나는 언제, 얼마나 밀고 당기고 풀고 조일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내 몸의 신호를 그저 따랐을 뿐이다. 나는 조산사들이 옆에서 해준 조언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나를 이끈 것은 나의 내면이었다. 산모가 갓난아기를 안으면 아드레날린은 감소하고 옥시토신은 유대감을 더욱 높이기 위해 그리고 태반을 배출하기 위해 재차 샘솟는다. 태반이 나오는 데는 30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태반을 내보내기 위한 체내의 수축은 아주 완만하게 진행되므로 우리는 그 조짐으로써 산모의 기분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 태반은 대개 아드레날린 수치가 충분히 낮아지면서 산모가 피로를 느끼며 눕고 싶어하기 직전에 떨어져 나온다. 그동안 아기는 안정을 취하면서 폐를 비우고 호흡을 준비한다. 호흡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혈액과 산소가 계속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혈류가 끊기지 않는 한 절대로 탯줄을 건드려선 안 된다. 호흡은 아기의 순환기를 극적으로 전환시킨다. 1에서 2분 내로 아기의 손과 발에 혈색이 돌면서 우리는 아기가 숨을 쉬기 시작했음을 알게 된다. 아기는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거나 젖가슴에 코를 묶고 냄새를 맡는다. 어떤 의료적 처치도 가해지지 않았다면 아기는 스스로 그리고 행복하게 엄마의 젖꼭지에 들러붙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여운을 즐긴다는 표현이 꼭 맞을 것이다. 엄마와 아기는 서로를 반기고 그 둘이 퍼뜨리는 안락감과 기쁨은 주변 사람들 모두를 정화시킨다. 물론 그 곁에 앉아서 엄마와 아기를 어루만지는 파트너도 여기에 합류할 수 있다. 이때는 따뜻한 음료 한 잔이 안성맞춤이다. 그리고 높은 옥시토신 수치와 낮은 아드레날린 수치, 유대감을 최고조로 높여주는 뇌파, 세타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잠재력이 발현된 그리고 진정 자연스러운 출산 과정이다. 이제는 여러분도 출산의 제반 조건, 도와줄 사람과 낳을 장소, 이 조건이 출산 경험만이 아니라 그 과정 중의 다양한 요소들까지 결정지어 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박스 속 내용. 나는 조산사들을 통해서 내가 언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를 배웠다. 나지막하게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 때는 그렇게 했고 힘차게 격려해야 할 때는 또 그렇게 했다. 나는 아내가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것임을 믿었고 조산사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때 알려줄 것임을 또한 믿었다. 워싱턴 DC에 사는 빌 M. 아들을 처음 안을 때 나는 엄청난 평화로움과 감동을 느꼈다. 기쁨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가슴은 쿵닥쿵닥 뛰고 있었다.
뉴저지주의 웨인에 사는 웬디 S.